계속 챙겨 먹어야 되고 그것을 의식을 하고 이거 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먹는데 그것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 중에 약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이 현미, 저희 나음 힐링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현미, 그리고 여기서 판매도 하고 있는 현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현미 같은 경우는 물론 100% 현미이지만 특히 품종이 정말 좋은 현미입니다. 품종이 향미라고 해서 맛이 다른 현미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현미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현미를 맵쌀만 특히 밥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맛이 없거나 껄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현미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힐링센터 365일 동안 밥을 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드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현미밥이 왜 이렇게 부드럽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아주 물만 잘 맞추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인데 사람들 오해하십니다. 찹쌀을 많이 넣지 않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찹쌀을 넣지 않아도 현미가 굉장히 맛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현미를 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아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약들도 있고 일반 영양제들 많이 먹지만 현미밥만 꾸준히 섭취를 잘 하시면 그런 거 별로 안 드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질병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나 한국에 이렇게 질병이 많아지는 그 시점을 타이밍을 딱 보면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혹은 또 곡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질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현미 섭취를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이 밥을 최대한 먹어주는 거, 물론 1년 365일을 모두 다 현미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식이 현미가 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현미를 꼭꼭 씹어서 좋은 야채와 함께 같이 먹게 되면 정말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이 섭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미 속에는 이 속껍질, 이 현미를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갈색빛을 듭니다. 겉에 있는 왕겨 같은 이것을 벗겨내면 이렇게 이 현미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현미는 특별한 도정이 없이 그냥 그 겉껍질만 도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서 뭐 3분도, 5분도, 7분도들은 그 껍질을 조금 더 벗기고 조금 더 벗기고 조금 더 벗겨가지고 흰쌀에 가기 전에 상태를 5분도, 7분도, 3분도 아니면 백미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미의 겉에를 벗겨내면 흰색 쌀이 되겠죠. 백미가 되겠죠. 현미라는 쌀과 백미라는 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쌀인데 껍질을 더 벗길수록 이제 백미가 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있는 중심부가 배젓 혹은 배유라고도 하는 이 흰 알맹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탄수화물을 이루는 중심이고요. 근데 껍질을 벗기면 불완전 식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부족해지죠. 신운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되는 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급격히 혈당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겠죠. 즉 당뇨, 암, 고혈압, 그리고 또 아토피, 우울증, 어떤 질병에도 백미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현미를 저는 완전식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체가, 즉 우리 몸이 필요한 그 모든 영양소를 아주 균형지게 갖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현미를 먹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화율이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른이라도 현미의 이 섬유질이 소화가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고 현미 자체는 어른이든 아이든 소화되어서 그것이 영양소로 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꼭꼭 씹어 먹으면 되고 아이들은 혹시 덜 씹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산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식품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소의 균형이 아주 정확합니다. 탄수화물이 비중이 높고요. 즉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 그 적정량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8%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나
계란, 고기들은 단백질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체를 완전식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다 보면 우리 몸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는 지방이며 단백질이며 비타민이며 파이토케미컬 등등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정말 우리 몸에 칼로리와 아울러서 들어와서 섭취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사용되는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한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고 현미밥만 먹는다 해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며칠 정도 속이 안 좋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또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하는 분들 오히려 현미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소금이나 콩가루나 그리고 옆에 뭐 생오이나 아니면 콩나물 데쳐서 한두 가지 그리고 현미밥을 충실히 먹어주면 오히려 그런 기타 질환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미를 완전식품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현미는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독소가 없어요. 현미가 갖고 있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현미를 너무 씹어 먹지 않고 막 급하게 먹는 경우 이건 현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해롭습니다. 그는 현미가 해로운 게 아니고 식사 습관이 해로운 거고요. 현미를 먹으신 거와 막 비벼 먹거나 또 현미를 먹고 뒤에 뭔가 안 좋은 음식 먹고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몸이 위가 나빠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현미 먹고 내가 안 좋아졌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가 아닌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망가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혹은 질병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장이 안 좋거나 칼륨 수치가 높아서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양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현미를 안 먹고 백미를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칼륨 수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몸이 더 안 좋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잡아줄 수 있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미는 우리 인간이 꼭 섭취해야 할 주식이다. 그것도 완전식품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현미가 완전식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현미를 먹게 되면 변이 달라져요. 물론 현미보다 야채를 더 많이 먹으면 변이 묽거나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현미의 비중을 더 많이 충분히 드시게 되면 변이 정말 황금변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변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FM대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휴지의 변이 먹지 않은 그러한 배변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완전식품인 현미를 매일 드시고요. 꼭꼭 씹어서 올바른 건강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